이번 시간에는 우리 논리 데이터 모델의 변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티티를 이제 테이블로 변환한대요. 자, 그러면 엔티티다 그러면 이제 개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개체를 테이블로 변환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학교에서 필요한 개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학생이라는 그 개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라는 개체도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학생이라는 이 개체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학생이라는 개체를 만들 때는 학생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해요. 우리 학번도 있어야죠. 그리고 이름도 있어야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전화번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이 어디에 사는지 그 주소도 학교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성별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과목들의 각각의 이제 점수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각 개체에 대해서 속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걸 보고 우리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정의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테이블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된 것들 있죠. 이런 각각의 이제 개체들을 실제 이제 물리 데이터 모델로 테이블로 이제 변환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엔티티를 테이블로 변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한 그런 개체들을 물리 데이터 모델의 테이블로 그렇게 이제 변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엔티티를 테이블로 변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이제 학생이라는 그 개체를 우리는 테이블로 만들었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학생 릴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학생이라는 그 개체가 있을 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있죠. 그 속성들이 전부 다 이제 학번이다, 이름이다, 주민번호다, 전화다 해서 지금처럼 이제 컬럼이 되는 거예요. 컬럼이 되는 거고, 이 학생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번이라는 걸 쓰죠. 그게 이제 주 식별자. 그게 이제 우리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식별자를 보고 우리는 외래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교수 테이블도 만들겠죠. 그러면 학생 테이블과 교수라는 그 테이블은 서로 가리킨다, 수강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관계도 우리가 맺어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여기 변환 규칙에 보게 되면 논리적 설계의 그 단계에서 우리가 엔티티, 개체라고 부르는 게 물리적 설계 단계로 넘어가기면 어떻게 된다? 우리 테이블로 변환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속성들은 어트리뷰트 속성들은 뭐가 된다? 컬럼이 되더라. 컬럼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 식별자, 그러면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식별자, 그러면 이제 외래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는 그냥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얘는 표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 중간에다가 이제 구멍을 빵빵 뚫어 놓고 이곳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말을 써라.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리적 설계랑 물리적 설계, 얘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요게 이제 엔티티를 테이블로 변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테이블로 이제 변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하고 나왔죠.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 뭔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랑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호랑이라는 그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자라는 개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곰이라는 개체가 있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개체 하나하나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이것들을 이제 공통된 속성으로 그렇게도 묶을 수 있겠죠. 얘네들은 다 뭐예요? 우리 동물이죠, 동물. 해서 동물이라는 걸로 우리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동물이 이제 상위가 되는 거고, 상위가 되는 거고,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다, 사자다, 곰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때 요 상위 개념을 보고 우리가 슈퍼 타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 타입이다 그러면 이 하위 개념을 보고 우리는 서브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슈퍼 타입은 우리 부모 자식 관계로 따지면 얘가 이제 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 타입은 이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요. 슈퍼 타입이 상위 개념이다. 서브 타입이 하위 개념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이용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리 데이터 모델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이블로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테이블로 변환하는 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슈퍼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을 변환해라. 아니면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변환해라. 아니면 개별 타입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변환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한 가지 좀 같이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슈퍼 타입 기준으로 테이블 변환하는 거예요. 자, 슈퍼 타입이다 그러면 슈퍼 타입은 이제 부모, 상위 개념을 보고 얘기한다 그랬죠. 상위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부모를 얘기하더라.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옷 파는 매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장에는 이 매장에 직접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는 그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이 이제 오프라인 손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이 매장에 있는 옷을 사가는 또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해서 오프라인 고객과 온라인 고객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요 온라인이다 오프라인 고객이다 해서 이 두 개는 우리가 고객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해서 그때 이제 고객이라는 거 얘가 이제 슈퍼 타입이 되는 거고,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얘를 보고 우리가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로 변환시켜라. 그 얘기는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고객 테이블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해서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테이블 변환하는 거는 서브 타입이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 고객들을 슈퍼 타입에다가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고객으로 이제 다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서브 타입의 속성이 됐던 관계가 적을 때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해서 얘는 이제 테이블이 딱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죠. 해서 하나로 통합된 그 테이블에는 서브 타입의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시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예시가 있을 때 지금 접수라는 게 있고 방문 접수가 있고 우리 인터넷 접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때 방문 접수라든 인터넷 접수라든 이 두 가지를 접수라는 걸로 이제 상위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묶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접수를 할 때 접수 번호도 들어가고요. 신청자 이름, 접수일, 수수료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때 이제 방문 접수를 하든 인터넷 접수를 하든 무조건 얘네들은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문 접수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지점에서 이제 방문 접수를 했는지 그 지점 코드가 들어가고 담당 부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를 한다 그러면은 인터넷 회원이니까 당연히 아이디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납부 방법.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실시간 계좌 이체를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하위 개념이요. 해서 지금 접수라는 거, 요 개체가 이제 얘가 슈퍼 타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문 접수다, 인터넷 접수다 이게 서브 접수가 되는 거죠. 서브 접수가. 근데 얘네들은 슈퍼 타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변환시킨다고요. 그러면 이 서브 타입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들이 전부 다 이곳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요게 이제 접수라는 하나의 테이블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해서 지정 코드다 담당 부서다 이거는 방문 접수에서 온 거고, 아이디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은 이제 인터넷 접수에서 온 거죠. 이렇게 이제 각 서브 타입을 슈퍼 타입에다가 전부 다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슈퍼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타입이요.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변환시켜라. 얘는 이제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서브 타입의 속성이 됐든 관계가 너무 많이 포함됐을 때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요. 자, 얘는 예시를 바로 보자고요.
자, 예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수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접수가 있고 우리 인터넷 접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테이블 변환한다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 서브 타입에는 방문 접수가 있고 인터넷 접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때 슈퍼 타입에 있던 요 세 가지 우리 속성 있죠. 요 속성은 전부 다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신청자 이름이다, 접수일이다, 수수료다 해서 요 세 가지가 슈퍼 타입에서 온 거예요. 슈퍼 타입에서 온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서브 타입에 원래 있던 게 각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브 타입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 변환하는 거는 슈퍼 타입에 들어있던 그 속성들 있죠? 그 속성들을 각각의 서브 타입에다가 전부 다 뭘 한다? 추가를 시키더라. 추가를 시켜서 서브 타입들을 개별적인 그런 테이블로 따로따로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서브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타입 기준 우리 테이블 변환이요. 개별 타입이요. 개별. 자, 얘는 이제 우리 슈퍼 타입이 있고 서브 타입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나눠질 때 그때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그런 테이블로 변환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 슈퍼 타입이 하나 있었고 서브 타입이 아까 예제 봤을 때 두 가지 있었죠. 그러면 총 타입, 그냥 타입으로 따졌을 때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각각의 테이블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테이블이 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접수라는 게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접수가 이렇게 있고 인터넷 접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그냥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인 요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요게 이제 개별 타입이요. 그때 이제 슈퍼 타입이랑 이 서브 타입의 서로 관계는 전부 다 1대1로 그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요게 이제 개별 타입 기준 테이블 변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성을 컬럼으로 변환하는 거요. 우리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된 그런 속성들 있죠. 그런 속성들을 물리 데이터 모델의 컬럼으로 변환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일반 속성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한 그 속성들 있죠. 학생 테이블이다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물리 데이터 모델인 우리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야죠. 그때 이 속성 하나하나가 테이블의 컬럼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속성과 컬럼은 명칭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름은 안 똑같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학과 코드가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학과 코드라고 쓰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학과라고 그냥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명칭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기는 없어요. 없는데 대신에 개발자하고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표준화된 그 약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일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개발자가 학번이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할 때 자기만이 아는 약어 H 넘버에서 그렇게 이제 썼어요. 그렇게 이제 써놓게 되면 사용자가 그걸 봤을 때 알아보냐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화된 그런 약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일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우리 UID를 기본키로 이제 변환이요. 얘는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프라이머리 UID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로 이제 변환을 시킬 때 얘가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UID 관계에서 UID 바를 기본키로 이제 변환해라. 그거요. 얘는 이제 다른 엔티티, 다른 객체랑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생성된 프라이머리 UID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본키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우리 알터네이트 UID를 유니크 키로 이제 변환하는 거예요. 유니크 키요. 유니크 키로 변환하는 거. 얘는 이제 논리 모델링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세컨더리 UID가 됐든 알터네이트 키, 그러면 얘는 이제 대체 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대체 키는 물리적인 그런 모델에서 유니크한 그런 키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니크 키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 이제 해당 속성에서 입력된 그 값이 유일하다. 그거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약 조건이 이제 설정된 그런 키를 보고 우리가 유니크 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일반 속성 변환하는 거 있죠? 자, 요것 좀 이제 예시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원이라는 그 객체에 대해서 이제 사원 번호도 필요하고 부서 번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름이다, 주소다, 전화번호다, 이메일이다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실제로 이런 각각의 속성들을 우리 테이블로 만들었을 때 이런 부서 번호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소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지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속성들의 각각의 컬럼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시켜 놓은 거예요. 변환시켜 놓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예시를 위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외래키로 변환하는 거예요. 얘는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관계 있죠? 그 관계는 기본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이제 변환한다. 요게 이제 외래키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지금 요 표 있죠? 요 변환 규칙이요. 요 변환 규칙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슈퍼타입, 서브타입을 테이블로 변환할 때 변환하는 방법이 슈퍼타입 기준으로 테이블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서브타입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별 타입 기준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요 세 가지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그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